이런 영어 표현들 모르고 여행을 떠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거, 간단한 것만 알아도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편하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제가 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주어 동사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면 꼭 꺼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15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있고요. 대화할 때 우리 주제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음식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누구나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What's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거고요. 여기서는 음식이 등장했지만 다른 것들을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내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면서 계속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따라하는 게 좋아요. 강세를 what 여기다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favorite 앞부분에 주시면 돼요. What's your favorite? 똑같은 멜로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해외여행 가셨을 때 와이파이 너무나 반갑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Can I use the Wi-Fi here? 여기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는 can I인데요. 동사까지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Can I use?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다면 Can I? Can I?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동사까지 넣어서 Can I use? Can I go? Can I have? 등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Can I use? 자,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면 되죠? 뭘 사용할까? The Wi-Fi.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고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이나 장소는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 her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문장 처음에 딱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나요? Can I use? 뭘 사용하지? The Wi-Fi. 어디였지? Here. 이런 식으로 따닥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use the Wi-Fi here? 한 번 더요. Can I use the Wi-Fi here?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신가요? 라고 하고 있죠. 입국 신고할 때 얼마나 머무를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술자리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여기 여행하러 왔어? 얼마나 머무를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겠죠.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ow long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시간의 길이, 얼마나 오래. 이게 궁금할 때는 무조건 how long입니다. How long. 그 다음에 앞으로 머무를 건지. Will you be staying? 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will you stay라고 해도 머무를 거야 라는 의미가 되지만 will you, will에다가 be staying, be 플러스 i까지 더해서 앞으로 머무를 거니라는 걸 강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will you stay라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다른 느낌을 주는구나. 더 강조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틀리는 게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내겠어요. 이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정답이든 아니든 일단 얘기하자. 그리고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살짝씩 바꿔보면서 그 느낌을 몸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같이 입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신가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멈춰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택시 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Please stop here. 정말 멈추다. 삑 하고 멈추는 걸 stop이라고 되는 겁니다.
네, 뭐 저기서 세워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적지를 확 지나쳐 온 겁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게 바로 stop here. 그런데 좀 공손함을 살짝 더하는 게 낫겠죠? Please를 넣어줄게요. Please stop here.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쪽에서 차를 세워주세요라고 좀 여유롭게 얘기한다면 pull over. 이 표현도 좋습니다. 차를 멈추고 세우다라는 느낌이긴데요. 여기서는 그냥 멈춰! 이 정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에 헤어드라이기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호텔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겠지만 네, 또 이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잠시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s there a hairdryer in the room?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물론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hairdryer 이 표현을 바꿔서 방에 뭐 전자포트가 있나요? 아니면 뭐 커피포트가 있나요? 아니면 뭐 여분의 뭐 담요가 있나요? 등등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라는 이 패턴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There is라고 하면 뭐뭐가 있습니다. Is there? 라고 물으면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Is there a hairdryer? 헤어 드라이기가 있나요? 라고 그 존재를 묻는 거고요. 뒤에 이제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방 안에 in the room. 여기서는 방에라고 했는데요. 보통 어떤 공간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건 in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방에라고 보는 순간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in the room. 알맞은 전치사를 바로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초보분들께서 바로 꺼내긴 쉽지 않겠지만 문장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약간씩 감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눈으로 문장 보고 많이 따라해 주세요. Is there a hairdryer in the room?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2개 나눠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몇 번 얘기하고 좀 익숙해지면 최대한 자막은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눈 감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Is there a hairdryer in the room? 어색하면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하고 다시 안 보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다른 테이블로 옮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Can we move to a different table? 이렇게 써요. Can I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했죠. 그런데 주어만 바꾼 겁니다. Can we? 우리 뭐뭐 할 수 있어요? Can we move? 우리 옮길 수 있을까요? 어디로죠? To a different table. to를 사용해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 다른 자리로 옮긴다라는 방향성을 to로 사용하고 있죠. To a different table. different table. 이렇게 t가 중복돼서 있는 경우는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다 하려다 보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different table. 숨이 너무 차는 것 같네요. 원어민들 이런 경우에 연음으로 그냥 different table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 옮길 수 있나요? Can we move? 다른 자리로 to a different table. 그래서 주어는 알맞게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we? 우리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 뭐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거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예약 일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예약 일정을 이거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Is it possible to reschedule my reservation? 이렇게 했는데요. Hav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cancel a reservation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스케줄 잡는 거 reschedule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schedule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스케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를 잡다라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잡는 거, 바꾸는 거니까 reschedu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예약을 좀 일정을 바꿀게요. reschedule my reservation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패턴을 보면요. Is it possible to라고 했는데 possible, 가능한이죠. 그런데 그거 가능하나요? It is가 아니라 순서 바꿔서 Is it possible?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겠죠. 그리고 to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가능하나요? Is it possible to? 패턴 영어 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Is it possible to? 뭐뭐 하는 게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음미단위 2개 붙여볼게요.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to? 그 일정 바꾸는 거죠. Reschedule my reservation. 다 같이 해보면 Is it possible to reschedule my reservation? 전부 다 다시 재조정하는 게 가능한지 뭐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8번째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설명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get there. 보통 질문으로 do you know라고 많이 하거든요.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그곳에 가는 방법 아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I don't know. 저는 몰라요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how to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뭐뭐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가는 방법 등 다 얘기할 수 있죠. get there. 여기서는 어디다가 아니라 길을 물어볼 때 어딘가에 가거나 도착하거나 도달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get 동사는 정말 활용하기 좋은 편이고요. 진짜 원어민들이 8개, 9개 정도 의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동사책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get there이라고 하면 그곳에 도착하다, 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to get there, 그곳에 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곳에 가는 방법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get there. I don't know how to get there.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어지러운 기분이네요 라고 하고 있죠. 어지러. 이렇게 말하면 I'm feeling dizzy. dizzy. 이건 어지러운이죠. 물론 뭐 두통도 있고 감기도 있겠지만 어지러운 증상을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dizz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eel dizzy, 어지러운 기분이 들다 이렇게 되죠. 진행형을 사용해서 나 지금 어지러운 기분이에요. I'm feeling dizzy.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핑 돌 때 what are you doing? What happened? 뭐 하고 있어? 너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 wait a minute. 잠시만요. I'm feeling dizzy. 이런 식으로 내 상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급 상황 영어 표현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거나 또 약을 받거나 뭐 이렇게 대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렸다. I have a cold. 열이 있어요. I have a fever. 어지러운 기분이에요. I'm feeling dizzy.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체크아웃 시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at time is checkout? 간단하죠? 일단 몇 시는 what time? 체크아웃 하다는 checkout. 네, 물론 체크아웃 하다라는 동사로도 될 수 있고 그냥 체크아웃 자체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시에 체크아웃인가요?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체크아웃이 도망가거나 먹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is를 사용해서 What time is checkout? 더 간단한 표현은 What time is it? 이런 게 있죠. 몇 시인가요? 인데요. 그 it을 checkout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언제인가요는 영어로 What time is checkout? What time is check-in? 이렇게 살짝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What time is the movie? 그 영화는 언제인가요? 몇 시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언제는 when, 몇 시인가요? 라고 조금 더 느낌이 바뀌면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도 이렇게 하면 여행 영어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얘기하면서 말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요. 영어를 보는 눈이 이제 커져서 더 해봐야겠다. 이런 즐거움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개 표현을 준비했는데요. 앞에서부터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지금부터 15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됩니다.
강아지,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것들을 기르다, 키우다라고 하면 have a pet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어색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원어민들은 이 상황에 이런 표현을 써 라고 하면 그 자체를 외워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기르다, have a pet. 저 반려동물 키워요. I have a pet. 부정은 I don't have a pet. 질문은 Do you have a pet? 현재 시제죠. 그래서 I 동사, I don't 동사, do you 동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인 카운터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Where is 이거 어디 있나요? 라고 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저도 해외여행 갈 때마다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 있나요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진짜 입에 바로 익어서 바로 툭 튀어나올 정도인데요. 여기다가 살짝 restroom만 바꿔주시면 돼요. The check-in counter. 공항 같은 데 체크인 한다고 얘기하죠. 그 카운터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실제로 공항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이랑 약간 연결된다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Where is the restroom? 옷가게 가서 옷 입어보는 데 있잖아요. fitting room, 피팅룸이라고 하잖아요. 피팅룸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이런 식으로 모든 장소를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건데 입국 신고하면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답은요. I will be staying for 1 week. 그냥 I will stay나 I'm staying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I will에다가 be 플러스 ing 하면 앞으로 그때 머무를 거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I will be staying. 한번 얘기하면서 이런 형태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이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접해보고 만나보고 여러 번 만나보면 괜히 익숙해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반 친구들 만났을 때 이거 다들 무섭게 생겼고 이거 이렇지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름도 막 부르고 처음에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be staying. 미래 진행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will에다가 be 플러스 ing를 넣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for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For 1 week 혹은 one 대신 어를 넣어서 for a week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겁니까?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I will be staying for 1 week. 상황에 따라 2 months, 2달 아니면 5 weeks, 5주 이렇게 등등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기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천천히 달려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운전을 하는 겁니다. 택시 타는데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면 Can you please slow down? 뭔가 속도를 점점 늦추다를 slow down. 더 천천히 아래로 간다는 느낌 slow dow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다른 나라 릭샤 같은 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택시처럼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속도를 마구마구 내는 거면 무서우니까 좀 더 공손하게 해줄 수 있나요다 please까지 넣어서 Can you please slow down? Can you please slow down?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please slow down? 천천히 좀 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요.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제공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호텔에 가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저도 조식 맛있는 데 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7시부터 9시, 6시부터 8시 다양한데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What time do you serve breakfast? 저는 해외 나가면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괜히 물어보거든요. 막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에이, 얘기도 할 겸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몇 시에 What time? 당신은 제공하나요? Do you serve? 아침 식사를 breakfast. What time do you serve breakfast?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serve는 제공하다로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시간이 궁금할 때는 what time을 사용해서 몇 시에 뭐뭐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What time do you serve breakfast? 그래서 패턴 책에도 보면 what time, 몇 시에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이렇게 덩어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주 사용하는 데를 이렇게 묶어놓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사용돼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되니까 내가 이게 더 편하다. 스스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어떤 문장이 오든지 내가 편하게 익힐 수 있게 그 기본기를 계속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해요. 6번째는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있고요. Which dessert is the most popular? 이렇게 씁니다. 디저트 같은 가게 가면 저도 제일 인기 있는 거 먼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잘 모를 때는 가장 인기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what을 사용하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 4개, 6개, 10개 이렇게 쭉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를 고르면서 어떤 것이라고 하면 which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저트들 중 이러면 what dessert가 낫겠지만 여기 디저트 가게에 10개가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어떤 게라고 하면 which dessert, 이게 더 나은 거죠. 어떤 디저트가 which dessert 가장 인기 있나요? is the most popular. 가장 뭐뭐다라고 해서 최상급은 most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을 넣어도 되지 않나요? 무엇은 what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하나 들어가면 선택권이 있는 가운데서 그거는 which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Which dessert is the most popular? Which beer is the most popular?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꿔서 디저트집 가면 디저트 물어보고 맥주 마시는 데 가면 맥주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있습니다. 뭘 빌리면 돈을 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How much is the rental fee? 대여료는 rental fee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how much is it?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한데요. 만약 단어를 까먹었다면 대여료가 영어로 뭐였지? 라고 고민하고 5초, 10초, 15초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how much is it? 하고 손으로 가리키거나 막 동작으로 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겠죠. 맞다, rental fee. 다시 보거나 아니면 기억이 불현듯 날 수 있는데요. 못됐다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걸 몇 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영어로 얘기할 때 그 단어 뭐였지? 근데 심지어 한국어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야 그거 뭐더라 그거 생각났는데 라고 하면서 막 설명하거나 뒤에서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딱 이렇게 해서 기억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까먹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rental fe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8번째는 영어를 잘 못해요. 막 앞에서 너무 빠르게 샬라샬라 막 엄청 영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막 물어보고 하면 I don't speak English well. 이런 표현 또 알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모든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좀 중요할 때 이거는 한번 잘못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통역을 쓰거나 아니면 뭐 번역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면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다. I don't speak English. 말을 할 수가 없단데요. 우리는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well 정도를 넣어서 잘은 못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 나쁜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좀 듣는 것 같은데 말을 잘 안 하면 실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랑 말하기 싫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잘은 못해서요. I don't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 짧은 영어 막 짧게 얘기해도 잘하시는데요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I don't speak English well. I speak English a little.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겠죠?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한번 위기상황 때 톡 써주시는 것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9번째는요. 주변에 병원이 있나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최고죠. 물론 병원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 물어보셔서 가서 상담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영어로 Is there a hospital nearby? 물론 where is 앞에서 배운 어디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진 where i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디 있어요 보다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때는 일단 있는지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is there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가 있어요는 there is.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is there? 병원 있어요? Is there a hospital? 주변에는 nearby. near, here, nearby 모두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주변에 병원 있나요? Is there a hospital nearby? 혹은 한참 찾아왔는데도 화장실이라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Excuse me, is there a restroom nearby?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이러면 뭐 있는 경우는 있어요. 여기로 가주시면 돼요 라고 하고요. 없으면 여긴 없고요. 뭐 차 타고 10분 가셔야 됩니다. 깡시골이라면 진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우버 같은 거 부르는 경우 있지만 뭐 안 되는 지역에 가거나 이런 거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하나만 외워가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막 할 필요 없이 호텔이나 거기 직원 같은 분에게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 표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표현 쓰시면 불러주실 겁니다. Can you? 일단 부탁해야 되니까 can you로 시작했고요.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 네, 이거 뒤에는 뭐 빼주셔도 괜찮은데요. 저를 위해라고 for me 이것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그래서 call 부르다인데요.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것보다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 한 번에 기억해 주시는 편도 좋습니다.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한 번 더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초보자들도 입이 트일 수 있게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여행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장 보고 따라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이거를 더 오랫동안 더 깊숙이 기억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문장 구조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15분 후에는 여러분들도 영어로 말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죄송해요. 제가 못 들었나 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했을 때 sorry, pardon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것도 있습니다. catch 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잡는 거죠. 우리 야구할 때 캐치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을 딱 잡는 거. 이 공뿐만 아니라 말을 이렇게 catch, 낚아채는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I didn't catch that 하면 잘 못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못 들었어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못 들은 거니까 didn't. 여기 강세 살짝 주면서 얘기해 주세요. I didn't catch that.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네, 실제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면 나중에 훨씬 더 잘 기억납니다. 한번 연기 톤으로 해볼까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기기를 여기서 충전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카페 같은 데 충전하지만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에는 충전하는 게 굉장한 민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뭐 하나 살짝 충전하면 그렇겠지만 막 두 개, 세 개 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Can I charge? 제가 충전할 수 있을까요? My electronic devices. 내 전자기기들을요. Here.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Can I? 그 다음에 동사까지 넣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충전해도 되나요? Can I charge? 무엇을 충전하죠? My electronic devices. 뭐 간단하게 나중에 my cell phone, 제 핸드폰이요.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는 뒤로 빼주세요. 여기서 here. 자, 그럼 어떻게 되죠?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천천히 해줘도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나눠서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이렇게 따로 연습해 주시고요. 익숙해지면 쭉 가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귀국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더 힘드네요. 이거 질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것과 좀 연습해서 아는 것은 듣기 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들을 수 없어요. 더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 return ticket? 이런 것들 우리가 몇 번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Return ticket.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는 표, 귀국표가 되겠죠? 편도로만 끊으면 그쪽에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너 불법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너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귀국표 딱 내밀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입국 심사가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저도 미국 처음에 갔을 때 다들 바리바리 싸서 내미니까 정말 편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어? A return ticket. 귀국표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대답하는 건 I have나 I don't have를 써주시면 돼요. I have a return ticket. Yes, I have a return ticket. No, I don't have a return ticket. 그래서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기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turn left here? 뭐뭐 해주시겠어요는 can you. 제가 해도 될까요? Can I. 해주시겠어요? Can you. 우리가 해도 될까요? Can we.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 바꿔서 부탁도 할 수 있고 물어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좌회전하다잖아요. 사실 우회전, 좌회전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긴 편할 겁니다. turn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turn left, 좌회전하는 거. turn right, 우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here,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택시 타고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한다면 Can you turn left here? 우회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Can you turn right her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식이 객실 요금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저도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조식이 포함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막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미리 한번 물어보죠.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oom rate? 그렇죠. 여기서는 be 플러스 pp, 수동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nclude 하면 포함하다입니다. 근데 아침이 막 자기가 막 포함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침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breakfast is included. 이렇게 말하면 BPP 수동태, 포함을 당한 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니까 is breakfast included? 이 조식이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포함되죠? In the room rate. 객실 요금에 포함이 되는지 묻고 있죠.
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나는 신나게 4박 5일 다 먹었는데 추가 요금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약간 애매한 경우, 확실하게 내가 체크한 경우는 괜찮지만 애매하다면 영어로 물어보세요.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oom rate? 이 표현을 연습해두면 불현듯 떠올라서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 느낌을 연습하는 데도 매우 좋고요.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문장 구조와 소리를 계속해서 몸으로 기억하고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6번째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원한다면 Can I pay in cash? 이렇게 되죠.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Can I? 지불해도 되나요? 결제해도 되나요? Can I pay? pay는 우리가 뭐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등등에서 많이 봤죠? 돈을 지불하다라는 동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Can I에 넣으면 지불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In cash, 현금으로. in cash를 사용해서 돈을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with, 도구를 나타내는 with cash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한 개만 정답은 아니니까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원어민이 사용하는 것들 기억했다가 그거 그대로 꺼내주시면 돼요. 현금 결제 가능한가요? Can I pay in cash? 혹은 Can I pay with cash도 괜찮고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뭔가를 빌리는 경우에 반납 기한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이 기한을 꼭 물어본 다음에 제때 반납해야겠죠? 영어로 물어볼게요. When do I need to return it? When, 언제, do I need to,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do I have to를 사용하겠지만 뭐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살짝 낮은 표현이 do I need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성이 살짝 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거 return, 그래서 그걸 돌려주다 return it. 하나씩 다시 보면 언제, when, 제가 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그거를 반납하는 거 return it. 이거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아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거 뭐부터 놔야 되지? return인가?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when, 제가 뭐뭐 할 필요가 있나요? 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그 다음에 되돌려주다 return it. 이렇게 순서가 몸에 기억되면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다 같이 문장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When do I need to return it? 그리고 8번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지하철 타는데 이거 방향 잘못된 것 같은데? 혹은 자동차나 어떤 걸 얻어 타거나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얘기를 해야겠죠. 지도를 보니까 I think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제 생각에는 말이죠. 뭐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때 I thin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think I'm going.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be 플러스 ing. I go가 아니라 I'm going이 더 잘 어울립니다. 어디로 가고 있죠?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I think를 붙이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아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해볼까요? I think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I think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좋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 목이 아파요 라고 하고 있죠. 내 증상을 얘기하는 거 위급 상황 때 꼭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I have a sore throat. 이 염증 같은 거, 아픈 것들 sore이라고 해줄 수 있는데요. 이 목구멍이 아픈 거니까 sore throat. neck,
이거는 진짜 바깥에 있는 목이고요. throat, 요 목 안에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cold, I have a fever, I have a headache, I have a stomachache. 각각 두통,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플 때 이런 것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목이 아픈 것까지. I have a sore throat. 목 감기 걸리는지 목이 따끔따끔할 때 정말 고통스럽죠? 그때는 I have a sore thro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lost my passport.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헷갈릴 때는 일단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lost. I lost. 제 여권을 말이죠. My passport. I lost my passport. 과거 어떤 한순간에 뭐뭐 했습니다. 이게 과거 형태죠. 그래서 I lost my passport 하면 그때 제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 사실만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추구하고 싶다면 어떤 시제를 떠올리면 되죠? 그렇죠.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lost my passport. have pp가 되게 되면 잃어버려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하면서 나 그때 잃어버렸잖아. I lost my passport. 저 잃어버려서 지금도 없어요. I have lost my passport.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과거랑 현재 완료는 비슷하면서 또 다른 표현이니까 요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정말 쉽게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어 라는 생각이 꼭 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여행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저를 따라하다 보면 영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몇 시에요? 라고 하고 있죠.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실제 상황에 당황스러우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영어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물론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간단한 것부터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두근두근거리면 월요일이 뭐였지? 정말 먼데이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150%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렇게 말이죠.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공항에 얼마나 일찍 도착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마다 조금 다르겠죠. 저는 해외여행 갈 때는 보통 2-3시간 전에는 꼭 도착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울산공항에서 서울에 갈 때는요. 그때는 정말 1시간 전에 그렇게 도착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How early should I arrive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영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early, 얼마나 일찍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how에다가 더해서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how much, 얼마나 많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how long, 얼마나 오래라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how often, 얼마나 종종 자주, 이렇게 얼마나 빈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How early는 얼마나 일찍.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다리는 Should I arrive?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I와 should의 이 위치를 바꾸면서 제가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 Do I have to arrive? have to를 사용하겠지만 여기서 should를 사용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라고 하면 at the airport. 여기서는 airport 공항에 강세를 주면서 at the airpor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How early should I arrive at the airport?
그렇죠. 각각 연습한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들을 때도 말할 때도 이렇게 의미 단위 덩어리로 외우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How early should I arrive at the airport?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입국 심사할 때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 한번 받은 적이 있을 건데요. 이거 내가 알고 있으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뭐 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디 가본 적 있어? 방문해 본 적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이렇게 했죠. 보통 우리 친구들끼리 어디 가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Have you been to? 있어 본 적이 있나? 라는 느낌의 비동사의 pp, bene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인 visit, 방문하다를 사용해 볼게요.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고요. before 정도 넣으면 전에. 네, 사실 이거 빠지더라도 현재 완료의 느낌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안 나서 말을 못했어요 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좀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현재 완료 have you 이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넣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미터기를 켜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탈 때 미터기 보고 하면 사실 좀 안심이 되잖아요. 물론 미터기를 조작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이제 막 의심하고 신경 쓰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네, 그래서 미터기 없이 달린다. 그러면 Can you turn on the meter?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turn on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히터를 켠다거나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 거 에어컨을 켜고 라디오를 켜고 이런 걸 전부 다 turn 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끄다라고 하면 turn off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활용해서 나중에 미터기를 켜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운 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어요? turn on 켜다 the meter 미터기를 켜다 라고 하고 있죠. Can you turn on the meter? 이제 나중에 air conditioner를 넣어서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텔 내 음식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s there a restaurant in the hotel? 이렇게 들어갔죠.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Is there? Is there? 여기서 there is를 순서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호텔에 음식점이 있나요? 호텔이 먼저 나올까? 식당, 음식점이 먼저 나올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메인은 음식점이 있는 건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 있는지 아니면 호텔 내에 있는지 혹은 요 근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추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거를 가장 먼저 영어에서는 가장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핵심 문장을. 그래서 Is there a restaurant? 레스토랑, 음식점이 있나요? 이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e hotel, 호텔 내 어떤 공간하는 in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Is there a restaurant in the hotel? 한번 더 해볼까요? Is there a restaurant in the hotel? 호텔 내 음식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나중에 뭐 호텔 내 뭐 ATM 기계가 있나요? 혹은 뭐 laundry room, 빨래방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장소를 물어볼 때 뭐뭐가 있습니까? Is there? 가장 앞이 중요하기 때문에 툭 치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음식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What's in this dish? 천천히 한번 했는데요. 무엇이 안에 있나요? 이 음식 안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조금 길게 뭐 재료 같은 ingredient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사실은 우리가 기초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요.
원어민들도 엄청나게 복잡한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What is를 줄여서 what. 무엇이 뭐뭐인가요? And this dish. 이 음식 안에 있나요? 이 음식 안에 무엇이 있죠? 이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러지가 있거나 못 먹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빼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죠? 무엇이 안에 있죠? What's in this dish? 짧으니까 그대로 통째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in this dish? What's in this dish?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잠시 가방 좀 맡아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가방이 너무 막 걸리적거리고 화장실을 잠깐 다녀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 Could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이렇게 써요. 자,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could you는 더 공손한 의미로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한테 야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can you도 괜찮겠지만 낯선 사람이다. 격식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could you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watch는 뭐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TV를 보다 watch TV 이럴 때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건데요. 뭔가 이렇게 지긋하게 이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한 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이렇게 화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가방도 좀 봐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watch my bags 하면 이 가방이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watch my bags. 그 다음 for a minute. for a minute, for a second, for a moment. 전부 다 잠깐 동안, 잠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초가 들어가는지 분이 들어가는지 어떤 순간이 들어가는지 그 차인데요. 뭐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잠시, 진짜 뭐 한 몇 분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뭐뭐 해주시겠어요는 could you. 가방을 보다 watch my bags. 잠시 for a minute. 연결해서 쭉 가보면요. Could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Could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나중에 혼자 여행 가실 때 내 가방을 빨리 갔다 올 건데 굉장히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에게 잠시 맡겨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8번째는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네, 우리 이거 한번 팍 떠오르셨나요? Is there? 또 장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뭐가 있습니까? Is there? 끝에 살짝 올려주면서 리듬 타는 거 잊지 마시고요. Is there로 시작한 다음에 이번에는 a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 버스를 타야 되는데 Is there a bus stop? 여기서 끝내도 물론 괜찮지만 근처에 주변에 있는지 물어보면 nearby.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표현부터 외워주세요. 만약 내가 저는 near here이라는 표현을 입에 딱 익어서 잘 쓰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잘 생각나는 게 없으면 제가 알려드린 표현부터 일단 익혀보세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한 번 더 해볼게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제 목소리 따라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9번째 가볼게요. 머리가 아파요. 위기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영어로 하면 I have a headache. I have. 이 상태에서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인데요. 질병이나 몸 상태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I have a 그 다음에 headache. 머리가 아픈 두통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국에 가거나 어디 아파서 얘기할 때 이런 기초 단어와 기초 문장을 알고 있으면 내 증상을 좀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는 영어로 I have a headache. 머리 지끈지끈하다 생각하면서 머리 살짝 짚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I have a headache.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는 얼마나 멀리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건 영어로 How far is it? 자, 이번에는 얼마나 멀리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일찍 how early, 얼마나 멀리 how far. 이렇게 순간순간에 내가 원하는 말을 바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뭐 한 몇 번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how far, how much is it은 얼마입니까? 고요. how far is it은 그거 얼마나 멀리 있나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 같은 거 물어볼 때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실례지만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How far is it? 그러면 뭐 차 타고 뭐 택시 타면 한 10분이면 간다. 걸어서 30분이면 간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How far is it? 그렇죠. 5070도 자신 있게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여행 영어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15분 동안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전과 비교해서 영어 말하기 자신감이 훨씬 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죠. 전화하고 있는데 여행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will 이거를 축약형으로 하면 I'll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I will, I'll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I'll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나중에 원어민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뭘 한다고 하고 있죠? Call you back. 다시 전화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call 하면 전화하다이지만 call back 이러면 전화하다가 이제 끊고 다시 전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I'll call you back. 제가 당신에게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ll call you back.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is the restroom? 가장 심플하면서 단순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장소가 궁금할 때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Where is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의미고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뒤에 restroom 자리에 다양한 단어를 넣어서 Where is the bank? 은행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장소를 물어볼 때 Where is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Where is the restroom? 내가 화장실 위치를 안다고 해도 이 표현으로 괜히 한번 말 한번 걸어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영어로 그냥 말 걸기는 좀 그래서 위치 물어보면서 많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입국 신고할 때 거기 너 처음이야 아니면 여기 와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I visited a few times before. 저는 방문해 본 적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그냥 과거형 I visited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 어떤 한순간에 방문했었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I've visited have pp 현재 완료 형태로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정도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죠. I've visited. 그리고 a few times라고 하고 있죠. 보통 횟수를 얘기할 때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부터 보통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times로 활용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몇 번인지 알면 좋겠지만 한 4번, 5번, 6번 헷갈리네 라고 할 때는 a few, 조금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a few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a few times 하면 몇 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전에는 before.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문장 만들어 보면 주어 동사. 저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I visited. 몇 번이요? A few times. 그게 전에 그랬죠? befor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한번 쭉 가보면 I visited a few times before. 현재 완료를 활용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보를 모두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택시 승강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영어로 해볼까요? Where can I find a taxi stand? 이번엔 where can I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나눠서 보면 where는 어디에 라고 장소를 묻는 거고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Find a taxi stand. 찾다 택시 승강장을. 네, 그래서 어디에서 택시 승강장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게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Where is the taxi stand? 뭐 이런 식으로 단번에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바로 죄송한데 어디죠? 라고 하긴 그렇다면 어디서 제가 택시 승강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a taxi stand? 이런 표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단순히 이거 하나의 장소만 물을 뿐 아니라 뭐 너무 예쁜 걸 샀다. 그럼 그거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묻는 표현뿐만 아니라 돌려서 묻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텔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use the hotel's Wi-Fi? 자, 이번에는 can I use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배웠던 거고요. use는 사용하다.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an I use? Can I use? 뭐를 사용하죠? The hotel's Wi-Fi. 호텔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can I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만나는 정말 유용한 패턴인데요. Can I get? 제가 뭔가를 받거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Can I eat?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use?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초동사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단어 외워서 딱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예문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can I도 익숙해지고 그 속에 포함된 동사 표현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구나. 몸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텔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Can I use the hotel's Wi-Fi?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호텔에서 와이파이 이거 사용해도 되나 싶을 때는 이 질문 바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음식은 매운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있죠. 네,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잘 먹긴 하지만 저같이 매운 걸 좀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How spicy is this dish? 그러면 막 표정, 막 완벽하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표정이나 손짓 그런 것들로 얼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비교 대상이 있어서 정말 편하긴 하죠. 우리가 많이 먹어본 것들이니까 저는 가장 조금 매움, 중간 매움 이거는 잘 안 느껴지고 이거 신라면 정도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도 뭔가 그 비교 대상, 해외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 뭔가 매운 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맵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기본 표현 How spicy? 얼마나 매워요? 라고 하고 있죠. how에다가 다양한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how spicy? 얼마나 매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냥 is it? 그거 얼마나 매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is this dish? 이 음식은 매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How spicy
is this dish? How much is it?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표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much를 spicy로 바꾸고요. it을 this dish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숙한 문장에다가 살짝 변형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How spicy is this dish? 그렇죠? 7번째는 지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때 영어로 Do you have a map? 네, 요즘은 뭐 지도가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가서 지도를 항상 구해서 물론 스마트폰이 잘 작동하긴 하지만 이 종이 지도로 보는 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Do you have a map? 지도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그냥 주세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 경우에 눈으로 봤을 때 눈에 안 보이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Do you have를 사용해서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 map? 지도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실례합니다.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영어가 어렵고 좀 난해하고 쓰기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가보시면 뭐 중국 여행, 일본 여행, 베트남 여행, 아니 유럽 여행 가보시면 영어가 정말 소중하구나. 특히 저는 표지판에서 진짜 자기 나라 언어만 있으면 너무 당황스러운데 영어라도 있으면 영어가 너무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부분 외국인을 만나면 뭐 영어를 좀 써주시긴 하지만 자기 나라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다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Do you speak 말할 줄 아세요?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세요?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거기서 왜 영어 못 써요? 이게 아니고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쓸 줄 아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만 쓰고 에이 뭐야 영어도 못 쓰고 이러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그렇죠. 나중에 바꿔서 Korean, 한국어 혹시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9번째는 열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have a fever.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 펜 한 자루 있어요. 이렇게 보통 사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질병이나 아픈 걸 가지고 있다. I have a fever. 저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열이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도 I have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have a fever. 저 열 있어요. I have a cold. 저 감기 걸렸어요. 뭐 이런 기본 표현 정도 내가 알아두시면 나중에 위급 상황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뭐뭐는 어때요? 어떻게 돼요? 라고 해서 What's 땡땡 like 라는 패턴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떻게 돼요? What's the weather like? 거기다가 이제 특정한 시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일은 tomorrow. 내일 날씨 어떻게 되죠?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번 더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내가 입에 착 붙인 다음에 나중에 날씨 궁금할 때 외국인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퀴즈 시간입니다. 내일 날씨 어떻게 되나요? 우리 방금 했던 건데요. 지금 빨리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써보세요. 댓글 이렇게 쓰다 보면 손의 감각을 활용해서 이 문장을 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쌓이면 크거든요. 습관 만든다 생각하고 지금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